매일 밤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그 루틴이 뱃살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숏폼 영상, 그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이 당신의 호르몬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줄였는데 뱃살만 유독 버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식단이 아니에요. 저녁에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당신의 호르몬 전체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블루라이트가 뱃살을 만드는 정확한 경로, 그리고 몸속에 이미 존재하는 지방 연소 엔진을 어떻게 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빛과 호르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우리 눈 안쪽 망막에는 멜라노핀이라는 특별한 광수용체가 있는데, 이 세포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청색 파장, 즉 블루라이트를 감지하면 뇌의 식교차 상액에 즉각 신호를 보냅니다. 식교차 상액은 우리 몸의 24시간 생체 시계를 관장하는 곳인데, 이 신호를 받으면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낮이다. 밤 10시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뇌는 새벽 6시 햇빛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뇌가 이 착각에 빠지면 즉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코르티솔을 소량 분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뱃살과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침에 몸을 깨우는 각성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낮에 나오는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밤에 나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복부 지방세포에는 다른 부위에 비해 코르티솔 수용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수용체에 코르티솔이 결합하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지방 저장 신호를 강화하는 겁니다. 자는 동안 뱃살이 더 쌓이는 생물학적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저녁 7시쯤부터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 밤 10시에 급격히 올라가고 새벽 2시에서 3시에 최고치를 찍습니다. 중요한 건 이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에 성장 호르몬이 연동된다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인의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에 지방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지방산을 혈액으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지방세포를 열어서 연료로 쓰라고 꺼내주는 건데, 블루라이트로 멜라토닌이 억제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함께 지연되거나 줄어듭니다. 자고 있는데 지방 연소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사람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에요. 멜라토닌 억제가 직접적으로 체지방 증가로 이어지는 호르몬 경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밤 10시에 스마트폰을 30분만 봐도 멜라토닌 분비가 1시간 이상 지연됩니다. 멜라토닌이 늦게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 타이밍도 뒤로 밀리고, 코르티솔은 복부 지방 수용체를 자극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안 몸은 잠들었지만 지방은 오히려 저장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식단을 조절해도 이 패턴이 계속되면 뱃살이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지방을 태우도록 설계된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방은 백색 지방입니다. 배, 허리, 엉덩이에 쌓이는 그 지방이에요.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 갈색 지방은 정반대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태워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갈색 지방이 갈색인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데, 갈색 지방 세포 하나에는 백색 지방 세포보다 수십 배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고, 이것들이 지방산을 직접 연소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서울대학교 김재범 교수 연구팀이 규명한 바에 따르면 추위에 노출되면 갈색 지방에서 VLDL 수용체가 유도되는데, 이를 통해 혈중에 돌아다니는 지방대사물을 직접 흡수해서 열 발생에 사용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갈색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혈중 지방을 끌어다 직접 태우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갈색 지방이 거의 없다고 알려졌었는데, 2009년 이후 여러 연구에서 성인도 목과 등 윗부분, 어깨뼈 주변에 소량의 갈색 지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과 유사하게 기능하는 베이지색 지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갈색 지방을 완전히 잠재워 놓는다는 거예요. 항상 따뜻한 실내, 두꺼운 이불, 일정한 온도의 생활 환경 속에서 몸이 열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갈색 지방을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블루라이트와 갈색 지방의 연결고리가 완성됩니다. 블루라이트가 코르티솔을 올리면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데, 높은 인슐린은 갈색 지방 활성을 직접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블루라이트가 코르티솔을 올리고 코르티솔이 갈색 지방 기능을 막는 연결고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서 코르티솔을 낮추고 갈색 지방을 직접 활성화시키면 자는 동안 지방 연소 환경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저녁 루틴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TV를 끄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어렵다면 최소한 야간 모드로 전환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을 1시간 이상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끊어야 하는데, 자기 직전에 뭔가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은 시소 관계입니다. 인슐린이 높으면 성장 호르몬이 낮아지고 인슐린이 낮아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저녁 식사 후 가볍게 10분에서 15분 걸으세요. 귀찮아 보여도 효과는 상당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GLUT사라는 포도당 수송체가 활성화되는데, 이 경로는 인슐린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직접 끌어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만으로 식후 혈당 최고치가 평균 10%에서 15%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워. 마지막 60초에서 90초 동안 차가운 물을 목과 어깨 등 윗부분에 마치세요. 갈색 지방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에서 추위 자극 시 갈색 지방의 VLDL 수용체가 유도되어 혈중 지방 대사물을 흡수해 열 발생에 사용한다는 기전이 확인됐는데, 이걸 매일 저녁 샤워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냉자극의 효과는 지방 연소만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이 닿으면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이 신호가 뇌에 전달되면서 멜라토닌 분비를 앞당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체온 저하와 멜라토닌 분비는 생체 리듬에서 수면 진입 신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면 코르티솔이 안정되고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식후 걷기로 인슐린을 낮추면 갈색 지방 활성을 막는 차단막이 제거됩니다. 냉자극으로 갈색 지방을 직접 켜면 수면 중에 혈중 지방을 끌어다 태우는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이 세 가지 루틴이 겹쳐지면 잠자는 8시간이 단순한 소비 시간이 아니라 지방 연소 시간이 됩니다. 뱃살이 안 빠지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마다 잘못된 신호를 몸에 보내온 결과입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끄고 밥 먹고 10분 걷고 샤워 마지막에 차가운 물 60초, 이 세 가지만으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단순히 수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서카디안 리듬, 즉 24시간 주기, 생체 리듬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대사 기능을 통제하고 있어요. 체온, 혈압, 혈당 조절, 인슐린 분비, 지방 대사까지 전부 이 리듬에 맞춰 돌아갑니다. 블루라이트가 이 리듬을 교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보세요. 지방 대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밤 시간에 몸이 낮 모드로 착각한 상태로 운영되는 겁니다. 낮 모드에서는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기보다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분비하고 저장 준비를 합니다. 자는 동안 뱃살이 더 공고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생체 리듬 교란이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서카디안 리듬 교란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렙틴 호르몬 분비를 줄이며 그렐린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신호하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이 두 가지가 반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식욕 조절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즉 블루라이트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식욕 조절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호르몬 폭탄을 매일 밤 작동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패턴이 지속되면 뱃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갈색 지방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색 지방이 왜 중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섭씨 15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 실험 참가자들을 노출시켰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이 떨리는 상황이 되자 근육에서는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갈색 지방에서는 FGF2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지방세포가 열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효과가 1시간 유산소 운동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갈색 지방이 활성화됐을 때 에너지 소비 증가가 얼마나 큰지 알면 놀랄 겁니다. 갈색
갈색지방 세포에는 UCP1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일반적인 에너지 생산 경로를 우회해서 에너지를 열로 직접 방출합니다. 즉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 칼로리가 ATP 에너지로 저장되지 않고 열로 솟아내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지방이 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갈색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SLIT3라는 단백질이 갈색 지방 주변의 혈관과 신경망을 구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해야 갈색 지방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비만인 사람일수록 이 경로가 약화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 비만의 악순환을 끊는 열쇠 중 하나인 겁니다. 이제 저녁 루틴의 핵심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형광등, LED 조명, 컴퓨터 모니터까지 전부 블루라이트를 방출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조명도 따뜻한 색의 스탠드나 촛불로 바꾸는 게 이상적이에요. 만약 스크린을 완전히 끄기 어렵다면 황색 렌즈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했을 때 멜라토닌 분비 억제 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끄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면 환경도 온도가 중요합니다. 갈색 지방이 가장 잘 활성화되는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방 온도를 조금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중 갈색 지방 활성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 적당히 서늘한 환경에서 잠든 참가자들이 4주 후 갈색 지방 활성이 증가하고 공복 혈당과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갔다면 식사 5분에서 10분 전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물 한 컵에 타서 마셔보세요.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 활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합니다. 식후 혈당 급등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혈당이 낮아지면 인슐린도 낮아지고 갈색 지방 활성을 막는 차단막이 약해지면서 자는 동안 지방이 더 잘 연소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녁 식후 걷기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GLUT4 경로는 인슐린 없이 혈당을 처리하는 비상 경로인데 이걸 활성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근육을 움직이는 겁니다. 저녁 산책 10분이 밤새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고 낮은 인슐린 환경에서 잠들면 성장 호르몬과 갈색 지방이 동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샤워 냉자극도 처음에는 괴롭지만 효과는 명확합니다. 차가운 물을 60초에서 90초 동안 목과 등 윗부분에 맞추면 갈색 지방이 집중된 부위가 직접 자극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면 갈색 지방 세포의 수도 늘어나고 활성도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30초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한 가지 더, 수면질 자체가 갈색 지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깊은 수면, 특히 서파 수면이라고 불리는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갈색 지방 활성도 2단계에서 높아집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서늘한 환경을 만들고 냉자극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앞당기는 것들이 전부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모든 루틴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크린을 끄세요. 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끊고 저녁 식사 후에는 10분에서 15분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인슐린이 내려가고 수면 중 호르몬 환경이 달라집니다. 샤워 마지막에 60초에서 90초 냉자극을 하고 방 온도를 섭씨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면서 잠드세요. 이 루틴이 반복되면 블루라이트로 망가진 호르몬 환경이 복원되고 잠자는 동안 갈색 지방이 혈중 지방을 끌어다 태우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뱃살은 낮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밤에 빠집니다. 그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전부고 그걸 바꾸는 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보다 약을 먹는 것보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끄는 것 하나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오늘 밤입니다. 이제 갈색 지방을 일상에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냉자극 하나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갈색 지방의 특성을 이해하면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자극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갈색 지방이 집중된 부위는 목 뒤, 쇄골 위, 어깨뼈 사이, 척추 주변입니다. 이 부위들이 차가운 자극에 노출될 때 갈색 지방이 열을 생산하기 위해 지방산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샤워 냉자극이 이 부위를 직접 겨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배나 다리가 아니라 목과 등 위쪽에 차가운 물을 맞춰야 효과가
효과가 있어요. 처음 냉자극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을 전신에 맞추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 반응이 생깁니다. 샤워 끝에 서서히 차갑게 낮추면서 목과 어깨 위주로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20초에서 30초, 2주차부터는 60초, 한 달 후에는 90초로 서서히 늘려가세요. 규칙적인 냉자극이 2주에서 4주 이상 반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면 먼저 갈색 지방 세포 수 자체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색 지방이 베이지색 지방으로 전환되는 갈색 지방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특히 내장 지방에서 두드러지는데 내장 지방이 줄면 뱃살의 바깥쪽 피하 지방도 함께 따라서 감소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뿐만 아니라 형광등과 일반 LED 전구도 블루라이트를 방출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조명 자체를 따뜻한 색온도인 2700K에서 3000K 사이의 전구로 바꾸는 게 이상적입니다. 주황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빛은 블루라이트 파장이 거의 없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 관리도 갈색 지방 활성화에 중요합니다. 수면 중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7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방이 너무 따뜻하면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갈색 지방을 쓸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에어컨을 약하게 틀거나 창문을 살짝 열어 방을 서늘하게 유지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춥게 느껴지지만 이 불편함 자체가 갈색 지방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그네슘도 갈색 지방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수면 유도에 관여하는데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더 잘 일어납니다. 저녁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하거나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씨앗류를 간단하게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환경이 맞아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면 저녁 10시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하면 잠든 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성장 호르몬은 지방세포를 열어 지방산을 혈액으로 방출합니다. 식후 걷기로 낮아진 인슐린 덕분에 이 지방산이 저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냉자극으로 활성화된 갈색 지방이 혈중에 떠다니는 이 지방산을 흡수해서 열로 태우고 서늘한 방 온도가 이 과정 전체를 밤새 유지시켜줍니다. 이게 8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지방 연소 사이클입니다. 운동 1시간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긴 지방 연소 시간이 자는 동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스장을 가지 않아도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이 사이클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색 지방이 증가하고 호르몬 리듬이 안정되는 데는 최소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분비 개선이나 수면질 향상은 2일에서 3일 안에도 체감할 수 있거든요. 먼저 잠의 질이 좋아지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이 오고 그러면서 서서히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순서로 변화가 옵니다. 이 순서를 알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뱃살과의 싸움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낮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식단, 운동, 간헐적 단식까지 전부 낮 시간의 행동에 집중하면서 정작 가장 강력한 지방 연소 시간인 밤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을 바꾸세요. 그게 뱃살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갈색 지방과 수면 온도의 관계를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연구에서 20대 남성들을 섭씨 19도 방에서 한 달간 재웠을 때 갈색 지방 활성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인슐린 민감도도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방 온도만 바꿨는데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갈색 지방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갈색 지방을 통한 에너지 소비는 하루 100칼로리에서 300칼로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엄청난 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매일 밤 8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30일이면 3000칼로리에서 9000칼로리에 해당하고 이는 체지방 1kg에서 3kg을 태우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밥 먹고 10분 걷고 샤워 마지막에 차가운 물 60초 방을 서늘하게 유지하면서 잠드세요. 이 루틴들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면 잠자는 동안 몸이 스스로 지방을 연소하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뱃살은 낮에 빠지지 않습니다. 밤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밤 그 첫걸음을 떼세요. 블루라이트 하나 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선택 하나가 호르몬 환경을 바꾸고 잠자는 동안 몸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수면 루틴과 연동시키면
복리 효과가 생깁니다. 갈색 지방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지방을 태우고 수면질이 좋아질수록 갈색 지방 활성화 환경도 더 좋아지고 호르몬 리듬이 안정될수록 뱃살을 유지하게 했던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몸 전체를 바꾸는 방아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낮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밤을 낭비하면 절반의 노력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효율적인 다이어트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